네, 맞수토론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방송 많이 그래도 합을 맞춰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좋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가 먼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당명 개정을 위해 당원 여론조사에 나선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는 간판 교체보다 이게 먼저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명을 어떻게 바꾸든 윤 못 믿어다, 윤 물망조다 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명을 바꾸기 전에 당의 내란 연루자들을 누가 손절하십시오.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를 두고도 진정성 논란이 나오는 상황.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 하루 만에 윤 체포 저지, 윤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당 요직에 배치했기 때문인데요. 장 대표,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 회견을 한 게 지난 7일이었죠. 그리고 인선을 발표한 게 그 다음날 8일입니다. 근데 그 인선의 면면을 보니까요. 정점식 정책위 의장, 그리고 조광환 최고위원 지명직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앞서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친윤 인사다 이렇게 꼽을 만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석 의원님, 하루도 안 갔어요. 너무 전략적으로도 조금 글쎄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에 저는 요직을 하실 만한 분들의 풀이 상당히 좁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정점식 정책의장은 한번 하셨던 분인데 또다시 임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광환 전 남양주 시장에 대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좀 예. 논란이 되는 거죠. 저분이 원래 민주당에서 남양주 시장을 하셨던 분인데 23년 말에 저희 당 총선을 앞두고 이제 영입이 된 분인데 영입되고 나서 조금 있다부터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많이 치우친 그런 정책 입장을 많이 보였던 분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장동혁 대표가 그 쇄신안 속에 얘기했던 계엄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그 장동혁 대표가 당 내에서조차 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두 분도 또 당직에 임명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해석도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의 어떤 위상이 좀 흔들린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들에게 자꾸 이렇게 당직을 주는 거 아니냐. 새로 신설을 해서 그런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번 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지난 7일 장 대표의 사과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그래서였나? 이게 민주당 반응이더라고요. 실제로 전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지 못한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국민들께 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지점은 사실상 윤석열과의 절연보다 반한동훈계 인사들을 포섭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도 장례찬 씨를 영입하는 등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윤리위원장까지 보통에는 법조인들, 그러니까 율사 출신들이 가는 자리인데 이렇게 정치인을 판사 자리에 앉히듯 윤리위원장을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임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엄 사과도 탐탁지 않았지만 반한동훈계를 포진시키면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또 사과 하루 전이었죠. 고성국 씨가 입당을 한 것도 뭔가 겹쳐서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고성국 씨라고 하면 뭐 잘 아실 텐데 일단 제도권 밖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는 맞았는데 예. 아예 이제 당에 들어와서 제도권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이분은 적어도 이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도 저희 당 당시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 그분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단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었어요. 그 결과는 뭐 저희 당의 103석 참패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보니까 또 윤 전 대통령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윤 전 대통령 계엄 발표할 때의 언어들을 보면 평소에 고성국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말하던 언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 그 결과 또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구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실패한 어떤 보수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을 영입하다시피 입당을 시켜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계시라고 봅니다. 대단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당에서 또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뭐 개인이 당에 가입하는 건 자유인데 시기가 장동혁 대표가 사과하기 하루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직접 이렇게 뭔가 윗사람에게 하듯이 종이를 받아서 굉장히 좀 그런 모습이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어게인을 절연하는 것이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박도 함께 해야 되는 거고 보증도 함께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윤어게인을 통솔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잘 얘기하는 고성국 씨를 영입을 했고 그 영입하는 과정 중에 장동혁이 계엄에 대한 사과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파하고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또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본인의 정치적 계산에는 계엄에 대한 사과 정도만 하더라도 다음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고성국 씨를 모시고 예. 고성국 씨를 통해서 다음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계산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던 것은 모두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는 획책이 아니었느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내심입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지금 갈팡질팡인 건가요? 사과하라니까 하는데 여기도 놓치면 안 돼. 뭐 지금 이런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예. 갈팡질팡이라기보다 계속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가는데 아, 그 중에 예를 들어 이제 계엄 사과 같은 것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으나 당에서 워낙에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이 많아서 그걸 받아들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결론은 본인 생각은 바뀐 게 없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화 제스처를 하는 것뿐이지 그대로 쭉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국 씨, 뭐 예를 들어 장해찬 씨 이런 분을 전면에 포진시키는 그런 용병술을 쓰고 있다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양두구육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실제로 양두구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앞으로는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로는 상당히 강력한 지지층을 끌고 있는, 그러니까 윤어게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사를 포진시키면서 두 가지 전술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기는 변화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온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잃기 딱 좋은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저는 이제 이기기 좋은 변화라고 하는 슬로건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쇄신과 변화를 먼저 해놓고 이기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기기 위해서 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두구육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모습들이 진정성 있는 국민들께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저는 조만간에 밑바닥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도로 친윤이 됐다라고 분석하는 것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윤리위원회입니다. 윤민우 신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윤리적 책임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포함한다.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 이제 임명된 당일에 윤리위원장이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는 것도 전무후무합니다. 예. 윤리위원장이 누군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렇게 입장문을 내고 그 내용 중에 판단의 범위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적 책임까지도 판단하겠다. 그 얘기는 실체적으로 뭐 위반한 게 없어도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내가 그것도 징계 사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 대단히 주관적이죠. 그 징계를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아마도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반드시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어요? 글쎄요, 오늘은 그 윤리위원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4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예. 처음에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였을 거고요. 그래도 이게 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차가 있습니다. 징계를 하냐 마냐의 얘기니까요. 그래서 징계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부르는 과정도 있고 뭔가 발언 기회도 줘야 하는 거고 또 그 이후에 또 생각할 시간이 있고 해서 실제 징계가 될지 말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한 3주, 4주 후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저는 참으로 황당한 것이요. 지금 저렇게 윤민호 위원장께서 정치적인 재판도 하겠다, 정치적인 판단도 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들은 정치 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윤리위원회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한 사실상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판사로 앉히는 격이다. 왜 그 율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판사 자리인 윤리위원장에 앉히려고 하느냐에 대한 연장선으로 지금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리위원장께서는 대놓고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사실 뭐 멸공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는데 정치 재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전면에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고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지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표하기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장동혁 체제 지도부가 윤리위 인선에 관여했냐 안 했냐, 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동혁 제가 당대표 할 때 스태프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또 대받아치는 최고위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텝이란 단어가 예.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주관적인 해석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어떤 대상을 좀 낮춰 부르는 게 아니냐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듣는 분들의 자유에 맡겨야 되겠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얘기는 본인이 대표일 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본인과 같은 방향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의 발언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만방자한 소리다. 나 왕년의 말이야. 뭐 이런 표현 같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따로 안 여쭐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당원들 대상으로요. 당명 바꾸는 것 의견을 묻고 있다고 합니다. ALS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원이시니까 네, 전화 받으셨어요? 전화가 왔는데 예. 제가 그 방송 중이어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용을 못 들은 게 참 아쉽습니다. 아, 예. 내일 꼭 받으려고요. 지금 방송 중에 다시 오면 한번 받아주세요. 예, 예, 마이크 알겠습니다. 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당면 교체가 잦았어요. 민주당에서도 어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좀 비판적인 성명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변화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택을 가리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바라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그 정치적인 스탠스를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름을 바꾸면서 국민들께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정말로 저는 강하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거 선거 때만 반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또 면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에 실제로 유리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을 오히려 표결에 행사하는 데에는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선거 직전에 이름 바꿔가지고 익숙지도 않은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심지어 그것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공학도 떠났고 국민에 대한 도의도 떠난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그래픽 나간 것처럼 윤 못리저당, 윤 물망초당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는 너무 가벼운 언행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뭐 무슨 말씀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 당의 당명 개정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으로 봅니다. 예. 당명 개정이 우선시되는 변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긍정적으로 봐요. 장도혁 지도부도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예.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어디로 잡고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당명 개정보다 더 확실하게 고쳐야 할 것을 지금 못 찾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계속 안팎에서 당 지도부에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박상혁 의원은 내란의 힘, 뭐 국민의 짐, 뭐 이런 좋은 제안들이 있다라고 좀 풍자적으로 좀 비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선거 나오기 전에 해야지 이게 뭐 선거 운동용 점퍼나 이런 거 맞추는 거잖아요. 과거에 후보도 못 정해가지고 이름 못 짓고 선거운동하다가 굉장한 비판에도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명을 정하고 그것을 국민들께 또 알리는 것도 굉장한 무리가 있을 텐데 상당히 과거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저런 비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본인부터 바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통합의 정신을 받아들이려면 한동훈 대표라도 안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조차 배제하고 있고 양두구유구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전수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당원들의 분위기는 바꿔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글쎄요, 이 전화를 받으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 당명 개정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먼저 묻는데요. 예.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냥 전화 끊어진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얼마를 걸었는데 받은 사람 중에 얼마가 응답하냐 이제 요걸 가지면 알겠는데 예. 지금까지는 지금 당명 개정을 왜 하지라는 의견을 제 주변에서는 적어도 많이 피력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예, 11일까지니까 이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자 안 하자, 하자로 되면 또 뭘로 할지를 또 가지고 여러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